자, 이번에는 이제 백엔드 스프링 부트 퍼폴 배포를 해볼게요. 제가 우리 마지막에 했던 거 올려놨거든요. 그 디플로이먼트 폴더 있어요. 네, 거기에 스프링 부트 디플로이먼트 EX 해가지고 배포 전 에러 수정 필요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에 작업했던 상태로 배포하려고 하면 중간에 뭔가 에러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건데 여러분이 이제 겪어봐야지 본인 포트폴리오에서 에러 나는 것도 수정할 수가 있어서 일단 우리가 최종적으로 작업했던 형태의 프로젝트는 이거예요. 배포 전 에러 수정 필요한 스프링 부트. 심플 보드 언더바 18기. 네, 그거 압축 풀고 임포트 하면 됩니다. 우리 처음에 이제 요 화면, 인덱스 화면, 요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 게시판, 박스 오피스 했었죠. 박스 오피스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그쵸 이제 왜냐면 어저께 기준으로 날짜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가져오고 있으니까 우리 이미지는 그냥 우리가 1, 2, 3, 4 넣었던 거니까 예전 이미지고 여기 나머지 데이터는 다르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게시판 그다음에 뭐 로그인 회원 가입 잘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좀 해주세요. 내가 내 컴퓨터에서 실행을 시켰을 때 일단 에러가 없는 상태에서 꼭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냥 프론트 코드 언어, 그러니까 HTML, CSS, 막 자바스크립트 이런 언어가 아니고 백엔드 언어 자바 같은 이런 언어를 쓰고 또 서버를 사용을 하고 그랬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지금 앞에서 했던 프론트 배포처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좀 복잡한데요. 처음부터 프로젝트 배포하는 거에 기초 단계부터 얘기를 좀 다시 해보면은 내가 만든 서비스를 어떤 누구도 들어와서 쉽게 웹페이지에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이제 365일 켜져 있는 서버가 필요하고 그거를 내가 서버를 구매해서 실제로 운영을 할 단계는 아니니까 우리의 어떤 서비스가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이번에도 서버를 임대를 웹 호스팅이죠 한마디로 이미 서버가 있는 회사에다가 우리가 서버를 빌려가지고 호스팅을 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백엔드까지 들어간 코드는 그 서버에다가 운영체제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서버 운영체제는 보통 리눅스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윈도우를 지금까지 사용했지만 리눅스 계열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를 운영하려면은 데이터베이스도 설치를 해야 되죠. 뭔가 이제 뭐 네임 서버 같은 거 설치해야 되죠. 뭐 이런 것들 할 일이 많은데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서버를 막 직접 구입하지 않아도 되고 운영체제를 내가 직접 설치할 필요도 없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도 뭐 내가 관리할 필요가 없고 클라우드 시스템이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손쉽게 인터넷 서비스 같은 형태로 해서 서버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우리는 이제 사용 방법에 따라서 클릭 해가지고 서버,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이런 서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가지고 설치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우리가 AWS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제 포포를 만들었는데 그 포포를 배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배포하는 것까지가 전부 다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AWS 쓸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WS가 책 한 권이 나올 정도로 공부량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해서 이 AWS를 사용을 할 거고 그 AWS 라이트 세일이라고 있어요. 요게 세 달이 무료예요. 요게 세 달이 무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한 몇 달러, 뭐 5달러, 7달러 이렇게 이제 사용료를 지불을 하게 되는데, 나는 그래도 내가 이제 취업을 할 때까지는 URL이 올라가져 있어야지, 호스팅이 되고 있어야지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업을 할 때까지는 비용을 지불을 하다가 취업이 난 됐다. 그러면 뭐 굳이 돈이 뭐 매달 나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내가 이제 이거 돈 내는 거 이거 안 하겠다라고 체크만 하면은 간단하게 또 지불 안 되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면 되겠고요. 난 그냥 무료 기간만 사용하고 싶은데요. 난 돈 내는 거 싫은데요. 그러면 그냥 딱 3개월 쓰고 나머지 4개월 차부터는 그냥 체크하는 거 잘 체크해가지고 중단되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자, 우리 일단 이것도 계정 생성해야 돼요. 네, 계정 생성해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AWS라고 검색해가지고 계정을 만들 건데요. 그 사용 방법은 PDF로 잘 정리해놨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포포를 배포할 때는 요거 다시 그대로 보면서 하면 되고 지금은 우리 같은 네,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네, 코드가 다르면은 여러분 따라오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놓은 요 스프링 부트, 그 디플로이먼트 EX 그리고 여기에 이미 에러 수정한 거 말고 그냥 배포 전 에러 수정 필요한 요걸로 네, 요걸로 심플 보드 18기 요걸로 해가지고 연습을 해볼 거고요. 일단 AWS라고 웹에다가 검색을 해주세요. 아마존 웹 서비스. 자, 아마존 웹 서비스로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먼저 해주세요. 저는 가입이 돼 있어서 이제 바로 로그인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이메일 주소도 넣고 그다음에 이메일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확인 코드까지 다 넣어서 회원가입을 완료를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제 뭐 AWS 가입해가지고 전화번호, 예, 거기 이제 한국 넣어줘야 되겠죠? 082, 네, 대한민국 주소 뭐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번호 넣고, 카드 정보 다 입력해가지고, 자격 증명까지 다 확인을, 네,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서포트 플랜 같은 거 선택하는 거는 일단은 기본 무료로 해가지고 가입하고 가입 축하 메시지 확인하고 그 아이디를 가지고 우리는 라이트 세일 홈페이지로 접속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은 이제 요거 회원가입 했잖아요. 크리에이트 뉴 AWS 어카운트 해서 회원가입을 했으면 검색창에다가 AWS 라이트 세일 AWS 라이트 세일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 네. 우리는 무료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배포를 할 거고, 여기서 이제 무료로 시작하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여기 콘솔에 로그인 버튼 눌러서 여기 지금 사인인 유징 루트 유저 이메일 이 부분 여기로 로그인을 일단 네,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루트 사용자로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창으로 들어오나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라이트 세일이라고 있어요. 라이트 세일. 거기 안 나오는데? 최근에 방문한 서비스가 없으니까 아마 그러면 여기로 가보세요. 여기 라이트 세일. 여기 목록 단추 9개짜리. 아니면 여기다 검색해서 네, 라이트 세일이라고. 라이트 세일이라고 있죠? 네, 거기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일단 저는 이제 인스턴스 하나 있지만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전에 여기 지금 목록 단추 눌러가지고 지금 우리 영어로 돼 있잖아요. 한국어로 좀 바꿀게요. 한국어. 그리고 여기 인스턴스 생성 버튼 하나 눌러서 들어갑니다. 플랫폼을 아까 리눅스를 쓸 거라고 했잖아요. 네, 리눅스인 상태에서 운영체제 전용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우분투를 쓸 겁니다. 우분투를 쓰는데 버전을 너무 최신 버전, 지금 24가 최신 버전이 너무 최신 버전보다는 좀 안정되고 사람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우분투 22로 가겠습니다. 스크롤 쭉쭉쭉 내리면은 여기 이제 요금이 나와요. 일단 3개월은 무료지만 90일 무료는 네, 무료로 쓸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과금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씩 가금되는 걸 쓸 거냐? 뭐 물론 당연히 비싼 거면은 메모리도 많고 뭐 용량도 많지만 요거 7달러짜리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게 5달러짜리는 메모리가 너무 적어가지고 우리 스프링부트 프로젝트 감당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상이 좋아요. 그래서 7달러짜리 쓰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 1기가에다가 2테라짜리 하드로 해가지고 요거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인스턴스 이름이 우분투 1로 생성이 될 거예요. 그죠? 네, 요거 그대로 냅두고 그리고 여기 인스턴스 생성 버튼 눌러가지고 요거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이제 새로 생성이 됐어요. 여기서 시작 중이라고 지금 뜨고 있죠? 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한 1, 2분 정도 지나면은 실행 중으로 바뀌는데 나 아무리 기다려도 안 바뀌는데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리프레시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또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방금 바뀌었어요. 실행 중. 그럼 준비가 된 거고, 여기 왼쪽에 보면은 네트워킹 있죠? 요거 눌러보세요. 그래서 고정 IP, 여러분은 지금 이게 없을 거예요. 저는 기존에 쓰던 거고, 고정 IP를 하나 생성을 할 거예요. 고정 IP. 네, 요거 버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인스턴스 선택에서 여러분은 우분투 1이 되겠죠? 네. 우분투 1을 선택하면 되고, 저는 1이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2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본인 IP, 퍼블릭 고정 IP 주소가 떴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다가 올리는 그런 소스들 내 집에서도 이제 외부로 접속하고 싶으면은 이 주소로 접속하면 돼요. 그죠? 이 주소로. 지금은 아무것도 안 올렸으니까 이 주소로 그냥 접속해보면은 연결 없음으로 떠요. 지금 이렇게. 왜냐면 아무것도 우리가 설정한 게 없어서 뭔가 설정을 해야지 이제 이것도 뜨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계속 뜨고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여러분 이제 본인 고정 IP 주소 이거 하나 메모장에다가 붙여넣기를 좀 해놓으세요. 계속 들어가서 보기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분투 여러분 일로 뜨고 있잖아요. 네, 그거 링크를 클릭을 해주세요. 지금 보면은 여기 리전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서울 이걸로 잘 되어 있나요? 네, 지역이. 그다음에 인스턴스 상태는 실행 중.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 내비 중에서 네트워킹이라고 있어요. 네트워킹. 네, 요거를 좀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AWS에다가 웹 서비스를 설치를 하면은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마존 웹 서비스는 보안이나 이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방화벽 같은 것도 다 알아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방화벽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방화벽을 일단은 해제하는 거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방화벽 원래 서버 보안을 위해서 외부의 연결이나 이런 거가 차단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웹포트로 해가지고 뭔가 그 파일을 올리고 막 할 거잖아요. 예, 그거는 방화벽을 해제하는 작업을 좀 해줘야 되고요. 기본 포트인 80 포트하고 웹 서비스 포트 80 포트는 방화벽 해제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22포트, 네, 요것도 이제, 네, 뭐, 어플리케이션 SSH, 요거에 사용되는 기본 포트, 이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방화벽이, 해제가 여기 규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방화벽 설정 해제하는 거는, 우리는 8080 포트는 하나 넣을 거예요. 8080. 별다른 설정 안 하고 그냥 8080 포트는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규칙 추가를 하나 해서 넣을게요. 여기 규칙 추가 버튼 있죠? 요거 눌러주세요. 요거 눌러주고 여기다가 8080 포트. 그다음에 여기 생성 녹색 버튼 있어요. 그리고 TCP로 해가지고 포트만 8080 포트. 그다음에 여기 생성 버튼. 그래서 우리가 지정한 8080 포트도 일단은 방화벽을 해제를 하고 웹 서비스는 8080 포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H2 DB를 썼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오라클을 썼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오라클 포트가 1521이잖아요. 그러면 1521 같은 것도 여기 규칙 추가를 해줘야 돼요. 오라클 포트를 썼으면, 그 DB를 썼으면. 근데 우리는 뭐 지금 H2를 썼기 때문에 그 굳이 추가를 하지는 않을 거고,
나는 8082 포트를 썼다. 그러면은 여기 규칙 추가 8082 뭐 이런 식으로 또 추가를 네, 해줘야 됩니다. 서버하고 이제 연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들이 있는데 일단 아까도 그 FTP 프로그램 썼잖아요. 파일을 내가 전송하는 그런 프로그램 썼잖아요. 뭐 그런 프로그램 혹은 또 이제 뭐 서버를 접속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에서 키가 필요해요. 키. 이 AWS 계정에 키가 필요하거든요. 키라고 하는 것 중에 SSH 키라고 있어요. SSH 키. 프라이빗 키로 이제 내가 뭔가 서버에 안전하게 접속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내 거 서버로 접속해가지고 막 설정을 막 해버리면 과금이 엄청나게 막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냥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환경, 공공 컴퓨터잖아요? 내 집에 있는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집에 갔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로그인 돼 있네? 해가지고 이거 정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막 설정해가지고 보니까 웹서비스 다 막 올리고 막 해가지고 한국뿐만이 아니고 막 유럽에도 뜨게 해놓고 막 이러면 진짜 매덕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되게 이제 보안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AWS가 보안 쪽에 굉장히 철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FTP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거 쓸 때도 그냥 아이디 비번만 알고 있으면은 되는 게 아니라 내 비밀번호 키 같은 거를 하나 생성해가지고 그게 없으면은 사용할 수 없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안에 좀 굉장히 각별하게 안정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방법, 서버에 안전하게 접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라이빗 키, SSH 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발급을 받을 건데 일단 그거 좀 발급 먼저 받아볼게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지금 내 아이콘 있죠, 위에. 요거를 눌러가지고 여기에 계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계정. 네, 요거 계정 버튼 이렇게. 그리고 여기 SSH 키라고 있죠? 네, 요거 눌러가지고 우리 지금 여기 다운받는 거 있어요. 요거 다운을 하나 받을게요. 여기 서울, 서울로 해가지고 요거 다운을 받은 다음에 일단 우리 C에다가 저장할게요. C에다가. 일단 저장할게요. 그래서 내가 저장한 요거 지금만 쓰고 당연히 본인 그 USB 혹은 본인 클라우드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옮겨놓고 사용해야 되겠죠. 지금은 일단 삭제하거나 이동하진 말고요. 요거 활용할 겁니다.